그날 오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손흥민의 미국 이적 발표 현장에서 모든 방송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구단 관계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평범한 통역사였던 제가 왜 그 위기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한 이적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감동,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그 특별한 하루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날의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 미국에서 15년째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기업 미팅이나 학회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스포츠 관련 행사는 거의 처음이었죠. 그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어요. 원래 담당할 통역사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였죠.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국의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는 처음이었거든요. 구단 관계자가 저를 소개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한국어 통역을 담당할 뿐이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부담감이 몰려왔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손흥민 선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행사 시작 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활약상, 주요 기록들, 그리고 이번 이적과 관련된 배경 정보들이죠. 다행히 인터넷에 한국어 자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에 갑자기 통신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메인 방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렸죠. 구단 스태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진들이 급하게 점검을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언제 시작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단의 홍보 담당자였어요. 혹시 컴퓨터나 방송 장비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원래 대학에서 전산학을 공부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이미 도착해 있던 손흥민 선수까지요.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를 살펴보니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라우터를 재부팅하고 케이블 연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방송 신호가 다시 잡혔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외신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됐다고요. 그때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고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긴장하면서도 집중했습니다. 이제 제 진짜 역할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감, 새로운 도전에 대한 포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통역했어요. 선수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중했습니다. 답변도 깔끔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구단 관계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악수할 때 한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두 손으로 하거나 한 손으로 할 때는 다른 손을 팔에 대는 게 예의인데 말이죠. 또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그냥 여가 활동 정도로 생각한다고도 했어요. 저는 순간 고민됐습니다. 제가 나서서 수정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구단 관계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허락해줬어요. 저는 외국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고요. 가족의 역사 같은 거라고 했어요. 월드컵 때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축구가 갖는 의미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예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분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인사할 때 양손을 쓰거나 한 손으로 할 때는 다른 손을 팔에 댄다고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몇 명은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축구는 자신에게 꿈이었고 희망이었다고요. 어려웠던 유학 시절에도 축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통역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외국 기자들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행사 후에 구단 관계자가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통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문화와 마음도 함께 전달하는 거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 일이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경기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잠시 쉴 겸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한인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려고 왔지만 행사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언론과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경기장 밖에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어떤 분은 집에서 만든 김밥도 싸우셨더라고요. 제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걸 알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분이냐고 실제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겸손하고 진중한 분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내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고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저 여기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국이 주목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교민분도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게 어려웠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축구 강국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젊은 교민 한 분은 직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케이팝이나 손흥민 얘기를 먼저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부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한국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친구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수가 롤모델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고 소리쳤거든요. 교민분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단 관계자였어요. 실망하시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뛸 경기장을 배경으로요. 나중에 가족들에게 자랑하려는 거였죠. 저도 몇 분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먼 타국에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교민분들 말이에요. 교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젊은 한국인 몇 명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구단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 봤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더라고요. 이 행사를 위해 임시로 고용된 거였어요. 주로 음향 장비나 의자 정리, 기자들 안내 같은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민수라는 23살 학생이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의자 200개를 나르고 카메라 케이블을 정리하고 기자들이 앉을 자리를 배치하는 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어요. 박지영이라는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데 방송 장비 세팅을 도왔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제가 해결한 네트워크 문제도 지영이가 처음 발견한 거였어요. 이상훈이라는 학생은 통역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전공이라서 더욱 반가웠어요. 오늘 제가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처럼 국제 행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건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뛸 경기장에서 일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뒤에서 도운 것뿐이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지영이는 다른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한국인이라는 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K-팝, 드라마, 그리고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상훈이도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외국 친구들이 먼저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아졌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심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친 기색 없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감탄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의 성실함에 대해서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행사의 성공 뒤에는 이런 이름 없는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고요.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이적 발표만 기억될 테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리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단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훈련 일정과 관련해서 발표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장비는 이미 철수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구단 관계자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시설이었습니다. 메인 방송 장비는 이미 일부가 분해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이브 중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기술진들이 급하게 장비를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연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거나 소리는 되는데 화면이 끊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때 다시 구단 관계자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문제를 해결해 준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믹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케이블 연결은 정상인데 설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10분 정도 걸려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입력 채널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수정하니까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질에 문제가 생겨요. 카메라 신호가 불안정했습니다. 화면이 계속 깜빡이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건 케이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교체해 가면서 확인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이 도와줬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케이블을 나르고 상훈이가 테스트를 도왔어요. 팀워크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화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진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기자들은 이해해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니까 오히려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긴장했어요.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뭔지 미리 알지 못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첫 훈련 일정, 팀 합류 시기, 그리고 첫 경기 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느꼈는데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답변도 오전보다 더욱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한국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고 물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답변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지만 항상 한국을 생각하며 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통역하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단에서 갑작스럽게 팬사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시간은 짧지만 기다리고 있던 팬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모든 팬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선착순으로 20명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줄 맨 앞에는 교민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 뒤로 젊은 팬들이 섰습니다. 하지만 20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와서 간절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순서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20번째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 그 소년은 21번째였어요. 바로 한 명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였죠. 소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손흥민 선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게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구단 관계자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 특별히 한 명만 더 받을 수 없겠냐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규칙이라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작은 배려가 팬들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관계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괜찮다고 하면 특별히 한 명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에 좋은 소식이 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흔쾌히 동의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선수가 먼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년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팬사인회가 시작됐고 저는 간단한 통역을 도왔습니다. 팬들이 한국말로 인사하면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하고 선수의 답변을 영어로 통역해주는 역할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차례가 되자 정말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한국말로 건강하라고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젊은 팬들은 주로 축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지, 새로운 팀에서의 목표는 뭔지 같은 것들이요. 선수는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줬어요. 드디어 그 소년의 차례가 됐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냥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선수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줬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소년이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속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팬사인회가 끝나고 소년 가족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정말 보람있었어요. 팬사인회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뜻밖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와서 보여줬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 가족들까지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모습, 경기장 풍경, 그리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든 사진마다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민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오늘만큼은 직접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한 할머니가 올린 글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을 설명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손흥민 같은 자랑스러운 선수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쓰셨더라고요. 젊은 세대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관련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수 개인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떤 대학생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소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날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단순히 스포츠 뉴스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이 여러 매체에서 인용됐어요. 한국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예의에 대한 설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지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소년 이야기였어요. 소년의 어머니가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가 손흥민 선수를 만난 경험담과 함께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쓴 글이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스포츠 스타를 만난 것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됐다고요. 자랑스러운 선수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와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까지 모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대부분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거나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하며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왔을 때는 단순히 통역 일을 하나 더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어요. 저는 그저 통역사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도 아니었고 기사에 이름이 나올 만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한국인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발표는 분명히 큰 뉴스였어요. 하지만 그 뒤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한 한국 학생들, 먼 곳에서 와서 기다린 교민 할머니들,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던 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지 못한 할머니가 눈물글썽이며 자랑스럽다고 하시던 모습, 팬사인회에서 선수를 만난 소년의 환한 미소, 그리고 열심히 일한 후 뿌듯해하던 학생들의 얼굴들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무대 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 무대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작은 일들이었어요.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한 것, 한국 문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것, 아이 한 명이 더 팬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됐고, 한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살아온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때로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진짜 한국인인지, 한국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보내고 나니까 그런 고민들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저녁 뉴스에서 오늘 행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경기장 전광판에 크게 뜬 SON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름 뒤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선수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빛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마다 오늘처럼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화려한 이적이나 대단한 성취 뒤편에는 항상 소소한 감동과 이름 없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